이번 시간은 미지의 영역인 작은 뇌에 대한 신비한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뇌는 심장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척추동물의 필수 기관이며 신경세포들이 뭉쳐 큰 군집을 이루고 있는 덩어리로서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에게 존재하는 장기이고 우리의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뇌에 대한 연구는 한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신비한 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4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뇌는 대부분의 움직임, 행동을 관장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인지, 감정, 기억, 학습 등을 담당합니다. 뇌는 신체의 2%에 불과하지만 30%의 혈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열량 소모가 큰 기관으로 전체 열량 소모의 19%는 뇌가 차지한답니다. 하루 평균 권장 열량을 2600kcal로 보는데 이 기준에서 뇌가 하루에 소모하는 열량은 약 500kcal 정도입니다. 영양 상태가 정상일 때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기아 상태가 지속되면 혈중 케톤 농도가 증가하면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대뇌피질에만 약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뇌는 실핏줄이 많이 분포되어 분홍빛이지만 해부시에는 글리아세포의 영향으로 하얀 부분과 회색 부분이 나누어진 상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냅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시냅스는 인접한 두 신경세포가 연접하면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신경세포 또는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로 인접한 신경세포와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된 정보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 신호로 바뀌어 시냅스를 통과합니다. 한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시냅스는 대략 1000여 개 이상으로 신경세포를 이루는 데 근간이 되며 시냅스 신호 전달의 강화 현상은 학습 및 기억의 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뇌를 부분별로 살펴볼까요?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뇌관은 뇌줄기로도 불리고 그 역할은 숨을 쉬는 호흡 활동, 심장 박동 등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통제합니다. 따라서 손상되면 매우 치명적이며 척수와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손에는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 등을 담당하는데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해 중요하지만 제거한다 해도 대부분의 정신 능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700억 개 혹은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뇌보다 작지만 뉴런스는 더 많습니다. 대뇌는 포유류와 영장류 단계를 거쳐서 진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뇌의 부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체 뇌 부피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지능을 담당하고 손상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대뇌는 다시 우뇌와 좌뇌,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전두엽으로 나뉩니다. 우리 몸은 연수에서 신경이 한 바퀴 꼬이기 때문에 우뇌는 신체의 왼쪽을, 좌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뇌에 대한 반가운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뇌 질환에 대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지금까지 뇌에 없다고 믿었던 모세혈관 혈류 조절 관략근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덴마크 과학자들이 생쥐 실험을 통해 뇌에서 모세혈관 전후의 혈액 흐름을 조절하는 모세혈관전 관략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편두통,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의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정말 뇌의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뇌 관련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체를 제어하는 신경세포들의 군집인 뇌가 그 기능이 손상되면 정체성이 소멸되거나 기억을 잃고 심하면 의식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는 등 여타 장기들보다 기능 저하 시 그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두개골은 인간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개골은 신체 중 치아를 제외하면 가장 단단한 부위입니다. 두개골 안쪽에는 3층 정도의 막과 뇌 척수액이 있어 뇌를 보호하는데 구조로만 따지면 딱따구리 뇌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가 충격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두개골이 있다 해도 뇌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뇌는 두개골 안에서 뇌 척수에게 떠다니는 상태인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진동이 일어나 뇌가 두개골과 충돌할 경우 신경계 전체에 타격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뇌세포는 거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뇌가 두개골과 충돌하는 상황을 뇌진탕이라 하며 심할 경우 뇌출혈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계속 충격을 받을 경우 무하마드 알리가 걸린 것으로 유명한 펀치 드렁크라고 불리는 파킨슨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뇌에 충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외적 충격만 뇌를 손상시키는 걸까요? 뇌는 물리적 충격만이 아니라 온도에서도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장기랍니다. 병의 증상 중 고열로 인해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바로 뇌로서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기면 뇌 조직이 열로 변성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있어 뇌가 익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열을 동반한 질병을 앓을 경우 목숨을 건진 뒤에도 귀머거리가 되거나 심하게는 헬런 켈러와 같은 케이스 또는 지성이 떨어지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그냥 방치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뇌의 사이즈가 크면 지능도 높은 걸까요? 뇌가 크다고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며 뉴런 회로망의 설계가 지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예컨대 고래와 코끼리는 뇌의 크기가 인간보다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래와 코끼리의 지능은 인간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보면 뇌 사이즈가 지능과 관련이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흥미진진하고 쇼킹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착각이나 착시를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연산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변 세계에 의해 착시가 생기거나 또는 쓰는 문장에 변형을 주더라도 항상 쓰던 문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국군은 독일의 유보트를 낚을 때 여장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해병들을 여장시키고 갑판에 내보내면 방심한 독일군의 유보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렇게 낚은 유보트가 약 70대, 파괴한 유보트가 14대라고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뇌 중 일부가 손상되어도 뇌세포와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뇌 가소성이 일어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외국의 어떤 아이는 사고로 오른쪽 되뇌를 거의 잃었음에도 한동안 휠체어 신세를 진 것만 빼고 정상 생활을 하였으며 또 다른 한 소녀도 병으로 왼쪽 대뇌 대부분을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얼마 뒤 정상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표피라 부를 만한 부분 이외에는 다 물만 차 있어 일반인의 5분의 1 미만의 뇌 크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고 IQ 126으로 대학에서 우등생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자신의 뇌 상태를 알았다고 했고 이 사례는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의 사례인데 두개골 형성이 잘 안 된 그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대뇌 90%, 손의 70%를 절제했습니다.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던 의사들은 수술 후 듣기, 보기, 걷기, 앉기 다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멀쩡히 살아 노래도 잘 부르며 산다고 합니다. 물론 위 사례들만 가지고 뇌 손상을 입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위 사례들은 극히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작은 영역이라도 뇌가 손상되면 마비나 온갖 인식장애 및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물건은 인식하되 오른쪽에 있는 물건은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뇌종양 절제술이 가능할까요? 일부 뇌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 자체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없으므로 만져도 고통을 느끼지 않기에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개골을 절개할 때의 통증 그리고 심리적인 공포가 문제일 것입니다. 특이한 경우로 로저라는 뮤지션은 손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뇌 수술을 받는 도중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한 소녀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뇌 수술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매핑이 필요한 경우나 언어, 운동 중추 등 중요한 부위의 종양 등을 최대한 정교하게 도려내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때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머리를 열 때나 닫을 때는 당연히 전신 마취를 하고 뇌의 일부분을 절제할 때만 마취를 약하게 해서 의식을 되돌리는 방법으로 집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뇌의 문제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살펴볼까요? 눈을 담당하는 부분은 멀쩡한데 뇌로 보내지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부분이 다쳐서 다른 건 다 인식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면인식 장애 증상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과 사물을 인식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부위가 나뉘어진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 상태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연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만 달라져도 감정이나 상태, 심지어는 나이조차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이런 예는 의외로 흔합니다.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안경을 벗으면 다른 건 다 그렇게 안 보이진 않는데 유독 사람 표정 읽는 것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례는 흔합니다. 유명한 사례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보면 아내의 얼굴을 모자로 착각해 얼굴을 잡아 뜯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사고 후 뇌의 변화로 인한 성격 변화는 어떨까요? 뇌의 특정한 부분이 망가져서 성격이 아예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고 그는 매우 착실한 성격에서 완전히 반대 성격인 공격적이고 천박한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쇠파이프가 그의 되뇌의 전두엽 쪽을 뚫고 지나가 머리에 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난 상태에서 아물지 않고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사고 때문에 기억상실증을 당했는데 사고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만 이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도 하지요. 최악의 경우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모두 망가져서 말 그대로 현재에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이브 웨어링이라는 영국의 작곡가는 최악의 기억 손상을 당해서 몇 분마다 잠에서 깬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자신이 피아노 연주를 끝내자마자 연주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뇌의 해마 부위를 다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해마는 일종의 컴퓨터 메인 메모리 칩과 같아 30초만 지속되는 단기 기억을 다시 재전송하여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전격 기억으로 바꾸어줍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시냅스와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되고 기억이 평생 지속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기억이 오래도록 남게 됩니다. 단 실제로 가장 많은 사례는 사고 당시의 기억만 잊어버리고 그 앞뒤로는 다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뇌세포가 익어버려서 27년의 기억이 모두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뇌에서 상상을 담당하는 영역과 기억 회상을 담당하는 영역은 같은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신문, 암시를 통해 잊지도 않은 기억을 진실로 믿는 경우도 생깁니다. 생사람 잡아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일이 그 예이며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고 과장되는 경우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목격자 신문 시 지나친 유도신문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증언은 증거로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머리가 잘린 채로 1년 이상 생존했던 닭의 사례가 있는데 한쪽 귀와 반대쪽 아래턱을 잇는 선을 따라 머리가 잘려나간 채로 1년 반가량 생존했다고 합니다. 최근 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도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뇌과학은 단순히 생물학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모든 과학 분야에 정통해야 하는 아주 힘든 학문이라고 합니다. 연구자의 연구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기초 분야와 컴퓨터 공학의 심리학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미지의 세계인 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